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어떤 종교도 없어요. 머리 이렇게 깎았다고, 옷을 이렇게 입었다고 출가한 스님이 아닐까 생각하시겠지만,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니까 다 수행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왜 자꾸 종교의 색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느냐면, 이 종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해 왔으나 아직까지 그 종교라는 집단 자체가 인간을 평화롭게 이끌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교든 그 종교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평화스러운 땅으로 모셔가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됐든 2000년이 된 기독교든 2600년이 된 불교든 많은 사람들을 그 종교를 지도하면서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해방시킨 종교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종교를 폄하시키고 싶은 마음도 또한 없습니다. 특정 종교를 폄하시킨다는 것은 또 하나의 사항이 내 몸속에,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종교인들의 지도자들이 지도하는 종교 방식대로, 지도 방식대로 우리는 공부를 하고 답습을 해보니 결과 사람들을 고통스러워서 해방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인간의 세포에 대한 모든 것을 꿰뚫어 알았고 인체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았고 그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을 알았기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여러분한테, 인간들한테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먼저 인간들이 자신의 세포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 자신의 몸속에 적게는 70조, 많게는 100조라는 세포가 우리는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답을 던져보면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불교 용어로 말한다면 무지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지라는 것은 못 배워서 무지라 아니에요.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불교는 무지라고 한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와보니 정말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 채 살고 있더라. 더 나아가 당장 들어오는 숨 끊으면 바로 죽어버리는 이 숨조차도 어떤 원리로 숨을 쉬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더라. 이게 나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나 역시도 여러분들과 같이 당장 3분만 차단하면 죽어버리는 이 수에 대해서 모른 채 오직 깨달음이 우주 공간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끌어줄 거라는 생각으로 늘 그것을 향해서 수행을 해오다가 결국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아와서 인간이 왜 세포가 병들어 가는지 또는 어떻게 마음이 만들어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내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추적해 들어갑니다.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 보니
결국 인간의 의식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마음은 여러 인간들의 세포에서 느끼는 메시지였다는 거야. 그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몸속에서 세포들이 보내는 메시지였다는 거야. 고통스럽다는 메시지, 외롭다는 메시지, 허무하다는 메시지, 공허하다는 메시지, 답답하다는 메시지, 두려움을 느끼는 메시지, 어떤 욕망이 일어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두 다 세포들이 여러분이 한테 보내는 메시지였다는 거야. 그런데도 인간들은, 이 세포의 주인이라고 하는 여러 인간들은 그 세포가 보내는 메시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때로는 마음이라고 하고, 때로는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세포가 아프면 세포가 아픈 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흘려버렸지만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 이유를 알지 못한다. 조금 전에 우리 여성분이 뭔가 공허하다, 뭔가 여기가 허전하다, 답답하다. 그 답답한 것이 뭘까? 뭔가 빵 터지면 시원할 것 같은데 뭔가 제가 답답한 게 어려있다. 모르시겠지. 여기 무엇이 자신을 답답하게 느끼게 만드는지. 근데 이럴 때 이 맥을 못 잡으면 어떤 의식이 답답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근데 여기가 답답한 게, 여기는 가슴인데 어떻게 여기가 마음이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마음 아파요. 가슴이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면 우리는 꼭 여기를 대고 마음이 답답하다 이러거든. 근데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과학으로 들어가면, 접근에 들어가면 여기는 가슴이지. 이 가슴이 답답한 거야. 근데 왜 답답한지의 이유를 못 잡아내니까, 과학으로도 못 잡아내고 의학으로도 못 잡아내니까 결국 우리는 보이지 않고 병명도 없고 어쨌든 여기 답답해. 이것을 못 잡아내니까 마음이 답답하다. 마음이 허전하다. 네? 마음이 좀 뭔가 공허하다. 이렇게 치우친단 말이에요. 결국 그 메시지는 세포들이 느끼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선생님 설명 들었을 때는 알아요. 이제 원인은 세포라는 게, 그렇죠. 네,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세포 중에 여기 있는 세포가 느끼는 걸까요? 얘가 느끼는 걸까요? 지금은 머리에서 느끼는 거예요. 머리에서 느끼죠. 네. 그러면 얘하고 연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봅시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를 딱 자르면 통증을 느끼죠. 어디에 통증을 느낍니까? 멀리서. 그렇죠. 신기해. 당뇨병 환자가 발가락에 썩어 들어가면 발가락이 아픕니까? 여기 자르면 여기가 아프죠. 얘가 느낄 땐 여기가 아픈 걸로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 신경을 딱 차단하면, 여기 들어가는 신경을 딱 차단한 채 이거 손을 자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그럼 결국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부위는, 상처가 난 부위는 여기지만 아픔을 느끼는 것은 얘야. 자, 그렇다면 답답증은 얘가 느끼지만 여기가 뭔가 답답함을 느껴오지만 그것을 느끼는 것은 얘야. 그렇다면 얘는 손가락이고 얘는 손가락의 아픔을 느끼는 건 얘란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가슴을 가져오면 마찬가지잖아. 여기가 답답함을 느끼지만 느끼는 것은 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 있다?
얘가 그 답답함을 안 느끼려면 얘를 해결해주면 얘가 안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답이 나온 거예요. 요거를 해결해주면 되는 거지. 답답하니까 답답하게 하지 마라, 답답하게 느끼지 마라 하고 얘를 조정하면 어찌 될까요? 안 되지, 당연히. 뭐, 원인은 여기가 있었는데, 얘를 고쳐줘야 얘가 안 느끼지, 당연히. 만약, 전 세포들을 관장하고 어떤 세포와 말단 세포들이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이걸 감지 못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면 우리는 못 살아요. 생명체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 뜨거운 물이 잡았을 때 뜨거움을 누가 느낍니까? 어떤 부위가? 손가락이 느낍니까? 얘가 느낍니까? 머리. 그렇지. 얘를 통해서 얘가 느끼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얘를 통해서 얘가 못 느끼면 어찌 될까? 얘는 막 불이 튀어 들어가는 거야. 타 들어간다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신경 네트워크가 전부 연결됐다. 머리하고. 그래서 이거를 잡아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세포한테서 어떤 반응의 변화가 왔을 때 바로 알아서 그 원인까지 알아서 제거시켜주면 절대 인체는, 머리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 답답함을, 원인을 알아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시켜주면 얘는 안 답답해. 그러니까 문제를 마음이라는 고통이 왔을 때 어디가 아픈가를, 마음이 왔을 때 어디가 고통스러운가를 먼저 봐야 돼.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통증이 오는 부위가 각각 다릅니다. 이를테면, 아우, 답답해 죽겠어. 하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아우, 배 창자가 꼬이니까 아파. 하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아우, 뿌리 아파. 땡기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사람이 있고, 있죠?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같은 스트레스인데 왜 나타나는 통증은 각각 부위마다 다 다를까? 사람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라는 것이 그게 스트레스가 인체를 상처를 주는 스트레스라면 10사람한테 줬으면 10사람이 다 똑같은 부위를 아파야 되는데 10사람마다 각각 다른 부위가 아프단 말이야. 이것을 원인을 우리가 못 잡아내니까 스트레스 원인이 이 스트레스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야. 스트레스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겠지. 이해가 갔었나, 여기까지? 그리고 이 스트레스에 문제가 있다면, 즉, 대상과 환경과 물질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사람을 고통 주는 거라면, 똑같은 부위가 아파야 돼. 근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이 스트레스가, 여 사람한테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을 줘가지고 스트레스를 딱 주면 사람마다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렇게 각각 다르게 받는 스트레스가 진리인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깨달아 보니 스트레스를 줘서 통증 느끼는 거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데 그 문제는 여기에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럼 어디에 있었을까? 각 개인의 세포의 구조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이제? 요걸 알아가지고 우리는 바로잡아가는 것. 그래서 스트레스로부터 저항력을 키우는 것.
어떤 대상으로부터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나의 세포를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왜 오는가를 알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알면 그 두려움에서도 해방시킵니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생사를 멸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면한다는 게 뭐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죽음에 대한 고통이 느끼지 않는다. 스트레스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예? 인간들이 말하는 스트레스는 막 만류하는데 이것을 나는 느끼지 아니한다. 그럼 스트레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죠? 결국 인간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야. 많은 인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데 왜 나는 안 느껴? 그 느끼지 않는다는 원인까지, 이유까지 과학으로 설명이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우리는 이런 몸을, 이런 세포의 구조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줬어. 세포의 구조가. 근데 이거를 인류는 모두 다 잃어버리고 산다. 본연의 기능을 다 상실해버렸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그 답답증도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